클래스 만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쓰고 펄슨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객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 속성이랑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도 우리는 속성이랑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건데, 속성은 변수로 이렇게 썼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싶은 걸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처럼 생겼는데 함수처럼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설계도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위에 거는 클래스 속성이라고 배웠고요. 이닛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셀프 점 A 여기서 다른 걸 줄 수 있죠. 뭐 웨이트 같은 것도 줄 수 있겠고, 하나만 더 줘보면 하이트도 줄 수 있겠죠. 키는 170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설계도대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뭐 변수 하나를 보통 줘요. 그리고 설계도에 대문자 해가지고 그 클래스 명에다가 이제 괄호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게 객체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퍼슨에서 객체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 객체가 뭐 어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변수 폴에다가 연결을 딱 시킨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객체의 이름은 뭐냐? 이 객체의 이름은 딱히 없어요. 이름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메모리 있죠.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할당돼요. 메모리는 되게 많겠죠. 메모리가 많은데 그 중에 그러니까 여기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겁니다. 그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여기를 쓸게 하고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좀 해보면은 폴에 age 빼게 되면은 이게 20이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폴에 뭐 weight 이런 거를 해도 20하고 60 지금 잘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클래스에서 바로 속성을 뽑아보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요거는 변수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썼죠. 점 앞에 이 두 개는 인스턴스의 객체를 찾아서 뺀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냥 클래스 설계도에 뭐 있는지 그거를 이제 찾아본 거죠. 근데 생성자로 문법으로 만든 이 하이트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에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생성자에 있는 두 가지는 인스턴스에만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설계도에 박혀있는 변수 데이터였고, 인스턴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 폴처럼 만들면 설계도대로 생성되니까 다 그대로 부여받게 됩니다. 데이터 은닉에 대한 것도 좀 했었죠.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다 언더바 앞에 두 개 띄우게 되면은 이제 네임이 안 나와요. 그죠?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하게 되면 특정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했죠? 특정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유 가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클래스 안에서 리스트 같은 걸 썼었어요. 그죠? 리스트라고 하면 안 되고 공유니까 퍼블릭 그런 느낌이 되겠다. 그죠?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에다가 객체를 담아놓고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았던 거였습니다. 퍼블릭 찾고 그 다음에 리스트니까 여기다가 어펜드 하는 거죠. 어펜드 해가지고 뭘 넣을 거냐 하는 데이터를 좀 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4개 변수를 받아보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폴도 있고 예를 들어 막 또 에이미라고 하는 퍼슨을 만들고 폴에서 add public을 시키고 에이미에서 add public을 시켰을 때 폴에서 add public 하고 이거는 폴에서 add 한 거고요. 그리고 에이미에서 add를 또 하나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뽑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볼까요? 프린트 해가지고 폴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뽑고 에이미의 퍼블릭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폴에서 뽑은 것도 이거 2개가 다 나오고요. 에이미에서 뽑은 것도 2개가 다 나와요. 추가를 따로 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공유가 가능했던 것까지였습니다. 인스턴스 속성은 인스턴스 생성 때 만들어지는 이런 저기 뭐죠?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이 생성자 문법이고요. 설계도에 이렇게 코드는 작성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설계도에는 없었다. 데이터 언이 마찬가지로 가능했고 공유는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인스턴스 고유의 것으로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인스턴스 이거를 쓸 때 여기에 매개 변수를 쓰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성과 동시에 내가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퍼슨이니까 뭐 여기 웨이트 이런 거 받고 하이트 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박아놓지 말고 받은 인자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생성자를 좀 바꿔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인스턴스 생성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지금 나고 있는데 생성자를 매개 변수를 줬으면 그거에 맞춰 주셔야 돼요. 개수랑 뭐 함수 맞추듯이 맞추는 거예요. 무게랑 키 그럼 얘도 무게랑 무게랑 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건 안 나고요. 오류 안 나고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속성들을 뽑아 보면은 얘네가 처음에 줬던 60, 50 폴에는 60 줬고 에이미한테 50을 줬는데 일단은 결과를 봤을 때 60, 50 네, 60, 50 나오고 있어요. 60이고 50 그러니까 잘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모양새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거 만들어질 때 각각의 인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장을 여기다 대입해서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림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게 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에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소문자여야죠. 소문자. 저거니까 변수니까. 그리고 이 변수는 이제 여기 요 작은 거 이거라고 봐야겠다, 그죠? 이렇게.
이 클래스는 지금 퍼슨 클래스예요. 그죠? 쭉 만들었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가 age 박아놨고요. 이름은 은닉해놨어요. 이렇게 은닉합시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도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놨네요. 여기에 이제 생성자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서는 add public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hello 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설계도대로 인스턴스들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일단은 전부 다 네,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대로 들어가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생성자가 있으니까 인스턴스 1이랑 인스턴스 2에는 각각 웨이트하고 웨이트 그리고 하이트 여기도 웨이트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이걸 만들 때 준 인자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60이 들어갔고 170이 들어갔고요. 50이고 150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시면서 머릿속에 그러면서 이 프린트들을 이렇게 뽑아 보았을 때 헷갈리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보셨을 때 요놈들이 좀 계속 걸리죠? 일단 넘어가기로 그냥 적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셀프를 좀 알아봅시다. 셀프. 이게 뭘까요? 셀프 이해하기. 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테스트라고 하는 설계도고요. 저는 여기다가 펑션 그리고 셀프 넣고 이 셀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셀프라고 하는 거를 뽑아보려고 해요. 펑션의 셀프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 매개 변수잖아요. 얘도 그래서 사실은 얘도 뭔가 받을 거예요. 이게 그럼 뭘 받은 건지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 뭐 하나 하려면 테스트 1 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객체에서 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테스트 1은 이 점을 막 리모컨 통해 가지고 얘를 실행시켰어요. 실행시키니까 이런 값이 나오네요. 일단은 뭐 오브젝트 어쩌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가 객체예요. 이게 뭔지 조금 더 확실히 알기, 좀 더 편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id라고 하는 값으로 변환을 좀 시켜봅시다. 이 셀프를. 그랬더니 아까는 막 메인 테스트 오브젝트 뭐라 나왔는데 지금은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숫자로 나오고 있고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테스트 그러니까 요거는 펑션이고요. 이렇게 써야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여기 프린트를 테스트 1을 할 건데 테스트 1의 아이디를 뽑아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오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돌렸을 때 이거의 값은 조금 바뀌었는데 어차피 동일해졌거든요. 이렇게 돼요. 데이터 똑같아요. 아이디는 얘네의 그 어떤 주소값, 그냥 아이디 정말로 이런 데이터들의 그 고유값 같은 걸 나타내 주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바꿀 때마다 좀 바뀌기 때문에 숫자에는 의미가 없고 같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뭐랑 같다는 거예요? 이 변수를 찍어보니까 같대요. 근데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리모컨 역할이었잖아요. 변수라고 해봤자. 이와 비슷할 건데요. 어쨌든 해봤자. 다른 거 찍어봅시다. 테스트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요거 테스트에 이제 펑션 하나 넣고 메소드 하나 넣은 건데 이게 테스트 1이잖아요. 테스트 1. 그리고 테스트 1에 달려있는 건 리모컨이에요. 테스트 아이디를 찍게 되면요. 이렇게 테스트 아이디를 찍으면 사실 요 객체 있죠. 테스트 1이 가리키고 있는 요 객체. 이 객체에 대한 아이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셀프가 그 객체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이제 펑션이 받고 있는 요 셀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되면 요 인스턴스 자체가 인자로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셀프는 변수를 이렇게 봤는데 그 인스턴스 자체를 인자로 매개 인자로 받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 찍어봤을 때 실행을 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이거는 만든 거고 여기 9번째 줄에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그 셀프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인자를 저희가 안 주고 있죠. 근데 요거는 좀 생략이 된 문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자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변수 자기 자신은 이렇게 들어가요. 파이썬이 조금 웃긴 면이 있어요. 이 인자로 줄 때는 생략을 해놓고 매개 변수에는 생략을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좀 혼란이 처음에 좀 생깁니다. 자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자가 들어가고 매개 변수를 받거든요. 근데 자바는 다 생략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봐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파이썬 제작자들은 좀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담고 있고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매개 변수, 변수라고 하는 요놈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진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는 지금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메소드를 시킬 때 우리가 계속 인자 같은 거를 주고받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이제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인스턴스한테 받는 것인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설계도이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뭐 테스트 2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고 테스트 3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얘가 넘겨줬던 그 메소드들을 이렇게 다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인스턴스가 주는 것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딱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인자로 넘겨주면 클래스가 이렇게 클래스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거 좀 잘못됐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건데 각각. 근데 이 함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코드상 보면은 그죠? 함수가 이렇게 중복이 좀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어떤 지금 함수를 실행하는 거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자를 이렇게 여기 함수에 넘겨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있는 이거 셀프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다 문제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인자 그 매개변수 다 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큰일 나겠죠. 안 읽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코드를 적어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셀프라고 하는 걸 적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셀프라고 하는 게 또 언어가 의미상 또 맞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셀프란 뜻이. 자기 자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코드상 이렇게 적으려고 보니까 인스턴스에 뭐가 있는지 분명 테스트 1이랑 클래스에 있는 거는 지금 다르게 객체잖아요. 다른 객체? 클래스는 객체도 아니에요. 그냥 설계도예요. 근데 테스트 1에서 펑션은 이렇게 그 실행을 시키고 싶은데 코드상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에 클래스라고 적혀 있는 그 안에 있는 요 코드를 봐야 클래스 테스트 1이 뭔 메소드를 실행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막 인스턴스도 새로 막 만들어 가지고 뭐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요거는 다 클래스에서 있는 건데 해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드 한 줄 이렇게 한 번 쓴 코드 가지고 어떻게든 그 다른 인스턴스들에 대한 것도 표현을 다 해줬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자로 갖고 하는 식으로. 셀프 되셨죠? 셀프는 그래서 뭐였어요? 객체 자신을 인자로 객체 자신을 인자로 준 건데 그 인자를 받은 거죠. 인자로 받는 저기 매개 변수 이걸 표현한 거였습니다. 표현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표현한 거. 그렇죠?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메소드 혹은 이렇게 메서드라고도 많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구글링 해보시면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제 발음상의 문제고 똑같은 거 가리키는 거예요. 메서드. 네. 그 딱히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죠? 뭐 공식적으로 명칭은 없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파이썬이 영어가 공식 문서인데 이 여기서
딱히 한글 버전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 싶어요. 메소드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들 메소드라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메소드가 일단은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메소드 종류에는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태틱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스턴스 메소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이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인스턴스를 통해서 메소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그렇게 사는 방식의 메소드를 말하는데, 클래스 스포츠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run 해가지고 셀프를 넣고, 리턴 해가지고 뭐 run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제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나 객체로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객체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를 통해서 run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run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근데 인자를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쓰면은 이제 오류가 나요. 여기에서 오류를 이제 키로도 받고 있고 디스턴스도 받고 있는데 지금 안 줬다라고 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줄 때 예를 들어 10km를 아니 뭐 10km 속력으로 뭐 20km 갔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겠죠. 리턴을 하는데 이때 뭐 요런 게 안 될 거예요. 되나? 되긴 하는군요. 여러 개 리턴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키로랑 디스턴스에 잘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죠? 여기 10 나왔고요. 여기 20 나왔거든요. 런도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리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셀프를 이해를 이제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셀프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보고 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줬을 때 이 오류 메시지를 같이 보시면 얘가 지금 스포츠의 런이죠. 그러니까 클래스에 이제 보여지는 요 런이 0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 그런데 여기 but one is given이라 그러고 있죠. one was given이래요. 한 개가 주어졌대요. 그 한 개가 이제 요거 A가 들어가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뭐 하나 들어왔는데 안 받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오류 메시지도 명확하게 이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은 나오자. 여기도 좀 져야죠.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실행하는 거, 요런 거 말하는 게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요게 인스턴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나 여기는 그게 안 써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calculator, 그러니까 계산기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써봅시다. 그랬을 때 어노테이션이 들어가요.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static
메소드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함수 작성하듯이 똑같이 일단은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dd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 주면 되겠죠? 이게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스태틱이 정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자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리턴이니까 프린트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스태틱 메소드는 객체 생성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메소드예요. 클래스에서 직접 딱 따오고 있죠. 지금 클래스에서 바로 그냥 갖고 오는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거고요. 이때는 셀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셀프 없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셀프가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에서 바로 호출. 객체 생성 없이 클래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기껏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 놨는데 결국 좀 사용하는 거는 뭐죠? 저기랑 비슷한 거 같죠? 함수랑 거의 뭐 동일한 거 같죠? 네. 그런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캘큘레이터 2 따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들여쓰기 좀 조심해 주시고 얘네들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같은 함수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쓰게 되면은 그냥 그 함수를 뭐 마이너스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프린트 해가지고 20에서 10 이런 거 넣으면은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저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거죠. 갱신. 그러니까 얘만 살아요. 얘가.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도 딱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해버릴게요. 플러스를 했을 때 여기 이 친구의 결과가 지금 10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안 나와. 얘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요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함수가 갱신되죠. 하나의 함수 그러니까 함수 이름은 자기 것만 갖게 돼요. 하나의 함수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 하나의 함수. 근데 뭐 클래스는 그런 걸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꾸면은 이제 똑같은 이름이지만 얘는 플러스가 됐고요. 얘는 마이너스라 0이 나왔거든요. 그거 이제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클래스 메소드도 좀 비슷한데요. 클래스 메소드는 객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저거를 받아요. 클래스 자체를 인자로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퍼슨해서 어노테이션은 또 줘야 됩니다. 어노테이션 주시고 클래스 메소드라고 이름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카운트, 프린트 카운트 이런 걸 하나 해보고 CLS라고 인자를 많이 붙여요. 셀프처럼 규칙적인 거예요. CLS. 그 다음에 CLS의 카운트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카운트 하나 주시고요. 여기서 CLS에다가 카운트에 플러스 1 할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셀프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퍼슨에서 점 찍고 이 프린트 카운트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옵시다. 자, 일단은 결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0, 이게 1, 이게 2거든요. 0, 1, 2가 됐어요. 자, 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자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스턴트 생성 안 했죠? 그러니까 인스턴스 없어요? 없고 클래스에서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좀 표현이 돼야 될까요? 이게 클래스에서요. 지금 여기 프린트 카운트 해가지고 얘가 지금 클래스를 봤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요. 이게 밖에서 좀 실행하는 걸로 해볼까요? 어찌됐건 밖에서 좀 실행했잖아요. 밖에 코드에서 실행을 하면은 얘 있죠, 얘 전체를 다 받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받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클래스 속성으로 카운트 하나 줬죠. 그리고 제가 그 메소드 안에서 카운트를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1씩 증가시켜주고 있는데 그 방식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인자로 클래스를 받아요. 그럼 얘 받은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받았으니까 이 함수 있죠. 요거 메소드 내에서 요 안에서 이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퍼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속성을 이제 쓰는 걸 보여드린 거죠. 다 쓸 수 있고 그게 곧 여기 카운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를 받았으니까 받은 거에서 또 이렇게 쫓아가야겠죠? 점 카운트, 클래스 점 카운트. 얘가 이제 일씩 계속 증가시켜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클래스 자체를 받습니다. 클래스 자체를 인정을 받고 CLS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쓰게 되면은 클래스 속성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스태틱이랑 좀 달라요.
차이점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John 하나 넣고 클래스 메소드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도 하나 넣읍시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클래스 프린트예요. 요거는 스태틱 프린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안 되고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돼요. 퍼슨 클래스에서 직접 이렇게 네임 들어가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이걸 받았잖아요. 요거 네임을 있죠? 네임을 좀 바꿔볼까요? CLS의 네임을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꾸면 좋을까? 네임으로 뭐 바꿀 게 아니라 그냥 네임을 뽑아내는 걸로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프린트 할 필요가 없다. 퍼슨에서 클래스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클래스의 스태틱 프린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어찌됐건 똑같아요. 설계도 그 클래스에 직접 가가지고 호출하는 건 같은데 인자 받은 게 없잖아요. 스태틱 메소드는. 그러니까 못 접근해요. 접근이 안 되죠. 뭘 받아야 접근을 하는데. 물론 이제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둘 다 같은 클래스에 이렇게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둘의 차이라고 하면은 접근 차이예요. 접근 차이.